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은우 게임 세상을 통해서 다양한 디아블로2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은우아빠입니다. 이제 곧 발매될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게임이고, 그동안 꾸준히 디아블로2를 플레이해온 유저분들도 정말로 많으시지만 20년 전에 잠깐 디아블로를 했다가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디아블로2라는 게임으로 돌아오는 저같은 복귀 유저분들도 계시고, 혹은 디아블로3로 처음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접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10대나 20대라면 이번에 처음으로 디아블로2라는 게임을 접하시는 신규 유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들을 위한 디아블로2 레저렉션을 플레이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10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디아블로2를 해보신 적이 없거나 아주 오랜만에 복귀해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한 비기너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킬 포인트입니다. 디아블로2에는 레벨업을 하면서 얻는 스킬 포인트로 스킬을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디아블로 뿐만 아니라 많은 MMORPG들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게임들이나 혹은 디아블로3와는 달리 만약 내가 스킬을 잘못 지정을 하게 되면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초반 액트 1의 아카라를 통해서 한 번씩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스킬을 배분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스킬 포인트를 돌리려면 나이트메어나 헬에서 액트 1 퀘스트를 다시 완료해야만 가능한데요, 혹은 헬라니도에서 각각 보스가 드랍하는 정수 4개를 모아서 호라드리 큐브에 돌리면 나오는 면제의 징표를 얻으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건 게임을 아주 많이 플레이한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초반에 스킬 포인트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스킬 트리인데요, 디아블로2 초창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스킬을 모두 찍어도 데미지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서리스가 3원소 스킬을 모두 다 사용해서 사냥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사용할 중요한 스킬 3가지나 혹은 4가지 정도에만 집중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이후에 사냥이 가능해집니다. 이 스킬 저 스킬 다 사용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것저것 모조리 찍다 보면 초반에는 못 느끼시겠지만 게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냥 속도는 매우 느려지게 되니까요, 내가 주로 사용할 3가지 4가지 스킬에 집중해서 포인트를 투자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별로 검증된 스킬 트리를 꼭 따라가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 보시면 각각의 캐릭터마다 추천하는 스킬 트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스킬을 하나하나 찍어 가시면 실수하지 않고 원하는 스킬을 잘 배분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검증된 스킬 트리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탯인데요, 캐릭터가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탯 포인트 5개씩을 받게 됩니다. 스킬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스탯 포인트도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배분을 하셔야만 하는데요, 각각의 직업마다 장비가 다르고 전투 방식에 따라서 스탯의 배분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아무렇게나 배분을 하면 안 되는데요, 기본 개념은 장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스탯에만 포인트를 배분하고 나머지는 전부 생명력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매우 부족함을 느끼지만 나중에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고 물약이 좋아지게 되면 대폭 만화가 상승하게 되어서 초반에는 불편하더라도 만화에는 많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나 스킬 트리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캐릭터별로 추천되어 온 스탯 배분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챔피언 몬스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디아2의 대표적인 몬스터들은 일반 몬스터, 챔피언 몬스터, 그리고 유니크 보스 몬스터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른 게임에서는 보스 몬스터들이 가장 좋은 아이템을 드랍하고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장비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스몹을 주로 사냥을 하게 되는데요. 오래전에 디아블로2를 플레이했던 분들도 역시나 메피스토나 안다리엘, 디아블로 바알 등 주로 보스몬스터 사냥을 통한 앵벌이 위주로 플레이를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 디아블로2는 챔피언 몬스터의 존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몬스터보다 경험치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드랍도 보스 몬스터 못지않게 쏠쏠하기 때문인데요. 이 몬스터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일반 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내성도 높으며 마법 데미지를 반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종종 이런 몬스터들이 드랍하는 아이템들은 보스 몬스터만 사냥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쓸만한 아이템을 줍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골드를 벌기 위해서는 보스몹보다 챔피언 몬스터들을 사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스몹을 사냥하지 않고 이런 챔피언 몬스터만 사냥하는 유저들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보스보다 더 사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 다가가면 순식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용병인데요. 디아블로2에서는 액트 1, 액트 2, 액트 3 그리고 액트 5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용병들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약한 법사류 캐릭터들에게는 용병은 아주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용병에게 적절한 장비를 착용시키게 되면 사냥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용병은 주로 액트 2 용병을 고용하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액트 2 용병이 오라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오라는 용병뿐만 아니라 메인 캐릭터에게도 버프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룬워드인데요. 룬워드는 디아블로2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디아블로3나 과거의 초창기 때 디아블로2를 플레이하셨던 분들은 룬워드 아이템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디아블로2에서는 몇몇 유니크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룬워드로 조합한 아이템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드랍되는 아이템 중에서 룬워드가 가장 고가의 아이템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조던링이나 독참 같은 것들이 화폐로 사용되었다면 최근에는 룬워드가 트레이드 화폐로 많이 활용이 될 정도로 디아블로2에는 룬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룬은 거의 모든 몹들이 드랍을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액트 1, 4 같은 타워에 있는 카운테스 사냥으로 초반에 룬워드를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호라드리 큐브를 사용해서 같은 룬워드끼리 조합을 하게 되면 상위 룬워드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룬이라도 꼭 챙겨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멍이 뚫린 장비에 룬워드를 순서대로 끼우게 되면 룬워드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이템의 이름이 흰색인 일반 아이템에만 룬워드 장비를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골드를 쉽게 버는 방법인데요. 나중에는 아주 흔한 것이 바로 골드이지만 초반에는 골드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물약 하나 사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초반에 쉽게 골드를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호라드리 큐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호라드리 큐브에 스킬이 붙어있지 않은 매직 무기와 최하급 보석 3개를 넣고 돌리게 되면 스킬이 붙은 매직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킬이 붙어있는 매직 무기를 상점에 팔게 되면 초반에 쉽게 골드를 버실 수가 있으니까요. 초반에는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텔레포트 지팡이인데요. 대부분 첫 캐릭터로 소서리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텔레포트 때문인데요. 다른 캐릭터로 텔레포트를 하려면 수수께끼 갑옷을 맞추어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구경도 하기 힘든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소서리스 이외의 캐릭터가 텔레포트 스킬을 사용하려면 텔레포트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팡이는 노멀 액트 3 상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벨 24가 되면 착용을 할 수 있고 사용하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킬을 다 사용하게 되면 수리해서 다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수리 비용이 꽤나 비싸서 돈이 충분히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보석과 주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은 캐릭터가 성장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초반에 얻었던 아이템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초반에 얻었던 아이템들도 후반에 가서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데요. 특히나 보석이나 주얼은 상위템들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거나 상점에 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카오방인데요. 노멀 액트 5까지 클리어를 하게 되면 드디어 노멀 카오방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케인을 구출했던 곳인 스토니필드의 포탈에 들어가시게 되면 맵 안쪽에 위트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면 위트의 의족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그 위트의 의족을 타운포탈 책과 함께 큐브에 넣고 돌리게 되면 시크릿 카우 레벨로 들어가는 카우 방이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카우들이 덤벼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카우들을 사냥하게 되면 초반에 레벨업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고, 그 카우들을 사냥하면서 꼭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노멀 크리스털 소드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멀 크리스털 소드를 액트 5 라주크에게 가져다 주면 4소켓을 뚫어주게 되고, 그 4소켓에 룬워드 탈, 줄, 오르트, 엠룬 순서로 룬워드를 넣게 되면 법사류 캐릭터들의 초반 필수템인 스피릿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2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오랜만에 복귀하셨던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정말로 좋은 10가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이외에도 디아블로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잘 참고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